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은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뭐 그 전에 항상 또 시장을 좀 짚어봐 드리곤 하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오늘 시장 되게 답답한 모습이었죠. 자, 뭐 장 막판에 조금 좀 선물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요. 그냥 크게 보면 선물 분 차트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서 아침에 좀 상승 출발해서 밀어놨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횡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밀었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오늘도 밀었다가 하루 종일 옆으로. 자, 요게 좀 강하게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조금 좀 자리 자체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자, 현물 시장 차트를 보면 요런 모습이죠. 자, 지금 이게 22평선이 여기서 어이고 잠시만요. 이게 글을 쓰려고 하니까 다른 게 툭 튀어나와 버리네요. 자, 보시면 22평선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빨간 선입니다. 싹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쭉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 싹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벌써 조금 꺾였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좀 요게 꺾여 내려오고 62평선이 이렇게 강하게 좀 60선은 아직 갔다가 없어요. 이 상승 추세가 한참 더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오늘 자, 여기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이 22평선 자체를 20선이 있는 자리가 지금 3189포인트 정도네요. 3190포인트 정도니까 한 3포인트 정도 미달인데 요게 좀 빠른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빠른 돌파가 나오면서 양선을 하나 좀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 이 전고점 이 자리 뚫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자, 아니면요 여기 답답하게 좀 박스에 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못 참는 게 하락장도 견디기 힘들지만요. 옆으로 행보하는 장. 이런 장을 더 못 견디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뭐, 특히, 파생하는 분들은 이게 완전히 쥐약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일 텐데. 근데 또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면 파생 시장에서는 이런 장이 또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답답하게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돌파가 좀 필요합니다. 자, 수급 상황도 지금 조금 안 좋아요. 이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어제 한 7,800억 정도 팔았고 오늘 한 1,80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에 외국인들은 8월 지금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번 달에. 8월 달에 1조 2천억 정도 매도했어요. 자, 5월 달에 매수, 6월 달에 매수, 그리고 7월 달에는 좀 많이 샀습니다. 7월 달에 한 6조 3천억 정도 샀어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번 달 이제 뭐 거의 다 갔으니까요.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6조 3천억 정도 지난달에 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달 9월 초 정도까지는 팔 수도 있죠. 근데 9월 중순 넘어가고 뭐 9월 하순 이렇게 됐는데도 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지속한다. 그러면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미리 점쟁이처럼 너무 앞에 일 그런 거를 알 필요는 없죠. 그 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주식 투자 보면요. 이 멀쩡한 사람들도 주식 그러니까 설프 달았을 때 그래요. 설프 달았을 때 점쟁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흉내 내는 거죠. 그 뭐 흉내 굳이 낼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일이 또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내일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목요일 아침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한 6시 정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지금 저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 실적 가이던스를 우리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런 전망치도 내놓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잘 나와 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이거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근데 그거를 돌파를 하려면요, 이 수급이 좀 바뀌어줘야 돼요. 자, 옵션 시장 수급입니다.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 치다가 오늘 한 12억 정도 매수했는데 12억 정도로 어떤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뭐 한 50억 정도 매도를 쳤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콜 쪽에서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와 준다라면 좀 저 매도 쳤던 거 그것들을 청산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시장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희망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내일 엔비디아 실적 되게 좀 잘 나와주고 뭐 그런 모습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아침에 이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매수가 좀 대규모로 좀 큰 규모로 옵션 시장에서 저 현물 시장에서는 1,000억 이거도 큰 돈이 아니지만요, 옵션 시장에서는 몇십억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청산 부분이 좀 나와준다라면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좀 멈칫하면 답답하게 20선, 60선 사이에서 막 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재수 없으면 또 뭐 돌발 악재라도 하나 나오게 되면 62평선도 이탈하고 다시 회복하고 뭐 그런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2평선은 안전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걸 순간적으로 뭐 어떤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런 건 회복이 됩니다. 자, 내일이 또 좀 중요한 그런 움직임일 것 같으니까요. 내일 한번 잘 한번 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종목은 지금 오늘은 조금 작은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칩셋 미디어는 재작년이죠, 아마. 재작년에 2023년도 그때 제가 그 TV 방송에서도 추천 많이 해드리고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도 매수해서 더블 먹었던 종목입니다. 이거 칩셋 미디어 더블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 야인시대 종목 추천하는 프로 야인시대에서도 요거 추천해드려서 그때 당시에 110몇 프로인가 하여튼 그쯤 수익 나고 리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좀 잘 아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예전에는 그런 거였었죠. 자율주행 관련주. 요런 쪽이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자율주행보다는 AI 쪽, 요런 쪽을 모멘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IP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IP는, 칩셋 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IP는 저 설계 자산입니다. 뭐냐 하면 비디오 IP가 있어요. 비디오 IP가 있고 그 다음에 MPU IP. MPU IP는 작년 총가 재작년인가 그때 개발한 겁니다. 자, IP라는 건 설계 자산이에요. 자,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요 설계 자산을 빌려가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요 IP를 갖고 있는 회사는 어떻게 설명하면 전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증권회사에 주식 거래하려면 증권회사에 HTS를 쓰잖아요. 지금 증권회사가 많으니까 어떤 증권회사를 쓰든지 그거는 마음이겠죠. 근데 증권회사
누구든 간에 어느 회사는 저 거래를 해서 쓰잖아요. 이 증권회사는 HTS라는 거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죠. 이 저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는 설계 자산을 보유한 회사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 칩 설계하는 회사들한테 요 IP를 빌려줍니다. IP를 빌려주고 그리고 라이센스 수입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요걸 이용해서 칩을 만들면 그 칩이 팔릴 때마다 로얄티도 수치를 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좀 그 고객만 늘면 되게 많이 그냥 앉아서 먹는 거죠. 같은 거 계속해서 빌려주는 거니까. 계속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비디오 대여점 옛날로 따지면 그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뭐 계속해서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계속 빌려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IP는 자율주행하고 관련되는 IP고요. 설계 자산이고 MPU IP가 있어요. 우리 MPU는 저 AI 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 GPU가 있잖아요. GPU는 되게 범용칩이에요. 요거는 뭐 AI를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추론도 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하는 칩입니다. 근데 MPU는 그 추론에 특화된 칩이에요. 추론에 특화된 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는 지금 MPU가 굉장히 뭐 엔비디아가 MPU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MPU가 준대 향후에는 GPU가 준대 향후에는 이 MPU 쪽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MPU 회사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죠. 요거를 메타에서 1조 3천억 주고 우리가 인수할게 그랬는데 안 팔았습니다. 그래 이 MPU 같은 경우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데 쓰는 칩, IP 그걸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업이 지금 중국 쪽에 미국이 중국 쪽에 제재를 워낙 하다 보니까 중국 쪽 사업은 약간 부진한데요. 그 대신에 비디오 IP를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 비디오 IP는 휴대폰 같은데 들어갑니다. 거기서 비밀 유지 협정을 해갖고 고객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공시를 해놨던데 북미 스마트폰 업체라 그래요. 자, 그 애플은 아닐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이런 뉴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아마 구글에서 휴대폰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구글에서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아마 구글이 아닐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이 구글이 휴대폰을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서 이 구글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구글은 제미나이란 AI가 있죠. 그걸로 지금 저도 제미나이를 쓰는데요. 뭐 가끔 가다가 얘가 얼터탕탕한 대답을 해갖고 내가 야, 너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너 뭐 계속 사용하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처럼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AI가. 근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자, 그래서 이 AI로 승부를 본다라면 이쪽도 휴대폰 쪽에서 좀 뒤처지라는 법이 없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북미 스마트폰 업체하고 비디오 IP에 대해서 공급 계약 체결한 게 있어요. 자, 요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일단 뭐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작년에 좀 줄었죠. 재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작년보다 지금 상반기 실적은 작년 상반기보다 꽤 좀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좀 적자 나고 막 그랬었는데 1분기에요. 올해는 뭐 1분기에도 좀 흑자고 2분기에도 흑자폭이 좀 늘었습니다. 3분기에도 2분기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훅 빠져 있는 상태죠. 꼭 주식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저만큼 올라갔을 때, 야, 가는 게 더 간다! 그러고 쫓아가는 겁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안 쫓아다녀요. 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 요럴 때 공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요 바닥 한번 찍었고요. 뭐 그 바닥 근처까지 좀 빠져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고개 조금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뭐 좀 공략하기 좋은 자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요 칩셋 미디어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